자, 홍성고 직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찍으려다가 찍었거든요. 근데 마이크를 안 켜고 찍었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그래서 다시 찍는 거야. 지금 새벽 3시야. 짜증나. 아이고, 미쳤네,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조금 줄여서 할게요. 줄여서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이거 우리가 어법에 맞도록 써라, 소리대로 써라. 이거 있지? 자, 그 부분부터 설명을 할 거야.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 직전 날, 그러니까 시험 전날은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문법이랑 문학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자, 순서가 일단 문법을 먼저 공부하시는 거예요. 문법, 맞춤법, 음은 공부하세요. 그 다음에 문학을 쭉 공부하세요. 문학을 쭉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자기 전에 문법 공부한 거 있죠? 다시 한번 읽고 자세요. 왜냐하면 문법이 이게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다시 보셔야 돼요. 자, 순서대로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건 학교 선생님 프린트,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필기. 그게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교과서와 자습서. 세 번째가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 시트 있죠? 이렇게 생긴 시트. 요거 쭉 한번 보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보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일 시간이 없을 거면 그냥 문제 틀린 것들도 쫙 보면서 내가 이건 왜 틀렸었고 이건 어떻게 풀었어야 맞고 이것들을 한번 쭉 빠르게 정리하시고 시간이 만약에 다음날 시험 전에 공부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그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자주 많이 여러 번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험 전날은요. 자, 잔소리고요. 자, 이거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어법에 맞도록 자, 소리대로 이거예요. 자, 이게 뭐가 원칙이죠? 소리대로가 원칙이에요. 소리대로 쓰되 어법에 맞도록 써라. 자, 이거잖아요. 그쵸? 자, 이거의 의미는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원래 이걸 표음주의라고 해요. 자, 표음주의를 하지만, 자, 우리나라가 그 맞춤법상 꽃이, 꽃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꽃만,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이게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법에 맞도록이 추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치? 자, 왜냐하면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게 결국엔 여러분들 의문 현상에서 배운 거거든요. 소리랑 표기랑 소리가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쵸? 자, 그게 어법에 맞도록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발음을 배운 거거든. 그치? 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요거 이제 어법과 소리대로를 한번 구분하는 제 대표적인 예문이 이거죠. 들어내다, 쓸어내다. 자, 여기서 얘네들이 지금 어법에 맞춰서 쓴 거죠. 그쵸? 자, 그런데 들어내다, 쓸어내다는 원리가 이게 원래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건데요. 자, 드러나다, 쓰러지다 이런 단어는 어때요? 원래의 의미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거예요. 자, 두 번째 이희. 자, 이음은 뭐죠? 명사화 전미사예요. 이희는 뭐죠? 부사화 전미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붙으면 명사가 되고 얘네들이 붙으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명사화 전미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반짝이, 길이, 높이, 웃음, 산발이, 절름발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요 이나 음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그치? 이나 음이 이렇게 붙으면 얘가 원래는 반짝거리다, 길다, 높다, 웃다, 그리고 산발이는 산발이라고 하는 건 이게 발이고 발, 절름발도 발이죠. 명사죠. 어쨌든 얘네들도 이라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부사와 전미사, 굳다, 길다, 높다, 익다. 일찍 굳것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자, 이건 지금 조금 이따 추가로 설명할 거예요. 이라는 전미사가 이나 희가 붙어가지고 부사를 만든 겁니다. 그쵸? 얘네들은 다 어떻게? 이렇게 어법에 다 맞춰서 썼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어법에 맞춰서 쓰는 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얘네들은 네가 지금 설명 많이 했으니까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네들 중에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뭐가 있죠? 자, 이런 거죠. 자, 명사와 전미사 음이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리대로 적죠. 왜? 의미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치? 자, 의미가 멀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소리대로 적어라. 이런 거 있는 거지.
그치? 자, 요거는 이해하셨을 거고 원래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선생님 프린트에 이거 예문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 뭐 코끼리 있고 그렇습니다. 고름 있고 그래요. 그쵸? 노름, 고름 있는 그 부분 가서 보시면 아, 이런 예문들이 있구나. 자,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단어를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만 보시면 돼요. 모르는 단어는 잘 안 나와요, 문제.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이 음과 이 히임에도 불구하고 소리대로 적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다? 원래 의미에서 멀어진 경우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음과 이 희가 그럼 아니면 어떡하느냐? 소리대로 적어라 이겁니다. 그게 이거죠. 마중, 넘어, 주검, 무덤, 이파리 이런 애들이에요. 자, 이거는 맞다에 웅이 붙은 거고요. 넘다에 어가 붙은 거고요. 죽다에 엄이 붙은 거예요. 묻다에 엄이 붙은 거예요. 입에다가 아리가 붙은 거예요. 자, 몸으로 시작하는 점미사가 붙었지만 이렇게 다 소리대로 적어요. 왜 그렇죠? 이 희가 이 음이나 이 희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대로 적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왜 그러냐 이걸 물어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건 물론 학교 선생님이 설명 안 하셨으면 뭐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왜 그러느냐? 자, 얘네들 이 음이나 이 희는 앞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소리대로 적어버리면 원래 그 단어가 뭔지를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들 뭐야? 웅, 아리 이런 애들은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단어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소리대로 적어도 구분이 명확하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구분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금 선생님이 요거 맞이라는 단어가 내가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 그 주말 수업에 내가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한 것 같아서 하는데 요거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맞이는요, 이게 전미사 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이 접두사고요. 이가 명사,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뭐하니 이런 말로 이렇게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왜 중요하냐면, 자, 봐봐요. 얘가 왜 중요하냐? 이게 조금 애매한 말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가 사람이란 명사는 사실 구개음화도 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얘가 학설이 되게 많아요. 학설이 많은데 이게 접두사고 얘가 또 전미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이는요, 이런 형태랑은 조금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조금 예외로 두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 외울 때는 이렇게, 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가지 설이 뭐다? 접두사 그리고 명사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접두사 전미사가 이렇게 연속으로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미사라고 보는 게 또 의문으로 따지면 맞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요거가 쟤네들랑 구조가 조금 다른 단어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네 이거 책에 맞이라는 이 예문이 나왔는데 조금 얘가 명확하지 않은 단어라 가지고 저번에 그냥 두루뭉실 넘어갔는데 그냥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게 혹시나 보기에 나오면 헷갈리잖아요. 그쵸? 자, 이거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라는 전미사 때문에 얘를 어법에 맞도록 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가 전미사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게 아닌 경우에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음, 이휘, 이희가 붙는 요 단어들이 사실은 이게 다 똑같이 이가 붙고 음이 붙은 것 같고 이가 붙고 이 희가 붙어서 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애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짝 거리다에 이가 붙은 거. 그러니까 거리다가 붙는 단어에 이가 붙는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길이 높이 걷는 건 이거는 뭐야? 용언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경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선발이랑 절름발이는요, 명사에 전미사, 명사와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명사에 명사와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품사를 안 바꿨어요. 그래서 보기에 나올 때 품사를 이렇게 바꾸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럼 얘네들이 예문으로 들어가면 얘들은 품사를 바꾼 애가 아니다. 이거 알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명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안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부사와 전미사 이희에는 그런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일찍이가 있어요. 부사와 전미사 이가 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일찍도 부사예요. 그래서 일찍도 부사인데 부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또 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도 품사를 바꾼 건 아니라는 거 있어요.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라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와 전미사가 이렇게 용언에만 붙는 게 아니라 이게 복고시 같은 경우에 명사에 붙은 거예요. 명사에 붙어서 이가 명사에다가 그 부사와 전미사가 붙어서 부사를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만 이 전미사가 이가 겹치죠. 이가 겹치죠. 그래서 똑같이 길이인데 길이를 모르겠다 할 때는 명사와 전미사고,
길이 보존되리 할 때는 여기가 부사와 전미사 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얘가 무슨 단어인지, 그러니까 품사가 뭔지를 따진 다음에 무슨 전미사인지를 봐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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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날아라가 있고요. 높이를 모르겠다가 있잖아요. 그치? 자, 그거 구분하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어법에 맞도록과 소리대로 적어라.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최대한 그래도 여기 그 531에 있는 최대한의 단어를 지금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 찾으시면 더 찾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표기, 받침 표기와 된소리 표기,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다음은 이게 된소리로 써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한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의문현상 중에 된소리 대기 규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된소리 대기 규정은 사실은 의문현상에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예사소리로 쓰고 된소리로 읽는 거죠. 그러면 이걸 맞춤법으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된소리로 발음이 되더라도 예사소리로 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앞말에 기역 비읍이 있는 경우가 된소리 대기가 나는 애잖아요. 의문현상에서.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앞말에 기역 비읍이 있으면 예사소리로 적어라. 이 규정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깍두기잖아요. 깍두기라고 읽지만 예사소리로 적었죠. 싹둑이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두 개가 이제 문제에 좀 나올 수가 있는 건데 한 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이게 여기 세 개가 합쳐서. 자, 받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떠, 이런 애들. 받침이 없죠. 근데 얘네들은 된소리 되기가 안 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된소리를 내고 싶으면 된소리로 적어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거꾸로, 어깨, 어떠하다 이렇게 된소리로 적어야 된소리가 난다. 이렇게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죠?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을 우리가 울림소리라고 하잖아요. 울림소리가 앞말에 받침에 온 경우에는 된소리가 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어간에 니은, 미음이 있긴 한데 지금 그건 좀 제외하고 생각하세요. 앞말에 니은, 리을, 이응, 미음이 났을 때는 된소리를 내고 싶으면 된소리로 적어라 해요. 그래서 봐봐. 몽, 이응이잖아요. 그쵸? 땅 이렇게 써야지 땅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된소리로 적어라 이 규정이에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요 된소리 대기 규정에 예외가 있죠. 자, 쓱싹이나 씁쓸처럼 같거나 유사한 소리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써라. 왜냐면 어차피 얘네가 반복되는 소리다라는 걸 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말에 기역 있고 비읍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 된소리로 적었죠. 그쵸? 자, 이렇게 이게 겹쳐서 나는 경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이어서 또 뭐가 있느냐? 이것과 같은 거. 그러니까 의문현상을 변형한 거, 국외음화가 있죠. 국외음화는 사실 말하면 의문현상으로 보면 디귿과 티읕이 있고 얘가 형식 형태에서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과 치읓으로 발음되더라. 이게 국외음화잖아. 근데 맞춤법은 이게 거꾸로라고. 자, 이걸 만나서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적어라. 이걸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굳이가 이렇게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적어라 일 것이고요. 같이 같은 경우에도 같이 치읓 소리가 나더라도 이렇게 적어라 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묻혀 있다. 이거 묻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묻혀 있다라고 해도 여기 어떻게 자, 디귿, 티귿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거. 이거 이렇게 써라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선생님 근데 이게 연대 왜 이게 어만 써요? 이런 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거 어라고 쓰는 거 치읓, 지읒은 여를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어밖에 못 와요. 알겠어요? 자, 그렇게 생각만 하시면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되면 이제 된소리를 표기하는 이유 그리고 예사소리를 표기하는 이유 그 다음에 디귿과 티읕 국외음화에서 디귿과 티읕으로 표기하는 이 형태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사이시옷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럼 이번엔 사이시옷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이시옷 사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꽤나 좀 익숙해졌죠? 자, 이거 사이시옷은 기본적으로 자, 합성어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합성어는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자, 단어와 단어가 결합한 형태의 단어에서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단어와 단어에도 조건이 있어요. 뭐냐? 적어도 고유어가 한 번은 포함이 돼야 돼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거나 고유어라는 건 순우리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유어 플러스 한자어, 한자어 플러스 고유어 이렇게 되거나 한자 플러스 한자어에서는 얘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근데 6가지의 예외 단어가 있다. 이건 알고 있죠? 곡간, 셋방, 횟수, 착간 이거 있잖아. 그치? 자, 요거 62페이지에 네모 연두색 박스 맨 밑에 나와 있어요. 곡간, 셋방, 숫자, 착간, 택간, 횟수. 난 이상하게 이게 잘 안 외워져. 그래서 맨날 5개야. 하나가 뭐였더라? 맨날 그러거든. 근데 맨날 그 기억 안 나는 단어가 매번 달라져. 자, 그런데 어쨌든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합성어인데도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조건을 다 갖췄더라도 이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얘가 맨나물 한번 해볼게요. 자, 합성어 맞나요? 합성어 맞죠? 그리고 얘는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예요. 그래서 고유어 플러스 고유어 케이스예요. 매는 산이란 뜻이고 나물, 뒤, 일, 머리, 기름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얘네들은 봐봐. 제사 있죠, 제사. 얘네가 한자입니다. 그리고 날이 고유어예요. 후가 뒤후자라서 한자예요. 얘가 고유어. 얘네들은 너희들 뭐 방에 들어가 있어. 그 방 있죠? 이 방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새방은 새도 한자고 방도 한자예요. 근데 얘는 예외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간 거죠. 원래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 얘네가. 그치?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런 조건이 갖춰졌어. 그런데 이 갖춰지더라도 이 효과가 날 때만 사이시옷을 넣는 거예요. 이 효과가 안 나면 사이시옷을 넣으면 안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맨나물로 한번 해볼게요. 맨나물은 매 플러스 나물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써요? 맨나물 이렇게 쓰죠. 그리고 발음할 때는 맨나물 이렇게 읽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니은 소리가 덧난다. 자, 이거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거 지우고 보세요. 원래 매 플러스 나물이잖아요. 근데 이거 발음 어떻게 써요? 맨나물이라서 없던 니은이 이렇게 생겼죠? 없던 니은이 이렇게 생긴 거를 니은 소리가 덧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덧내라는 표시로 이렇게 사이시옷을 넣는다는 거예요. 사이시옷을 넣고 니은 소리로 발음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사이시옷을 넣고 니은으로 발음하더라. 이런 거죠. 자, 얘는 그래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 뒤에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러니까 나물에서 맨나물에서 요 니은 같은 경우. 그치? 자, 이런 경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니은 소리가 덧나요. 자, 그럼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 자, 뭐 할까요? 뒷일, 훗일 할게요. 후 플러스 일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쓰냐면 훗일 이렇게 쓰죠. 그리고 발음은 얘가 훗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서 보면 돼요. 후일이죠, 이거. 근데 이거 어떤 단어가? 니은이 여기서 하나 더 생겼죠.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겼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니은 소리가 덧난다. 이렇게 새로 생겨서 첨가되어서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된 소리는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죠? 여기 머릿기름. 머리 플러스 기름이죠. 근데 얘를 머릿기름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머릿기름 이렇게 읽어요. 자, 그런데 얘는 사실 사이시옷이 아니더라도 설명이 가능해요. 이게 여러분들 요 맞춤법 요 531 교재 맨 뒤에 보면 규정 나와 있잖아. 그 규정 나온 것 중에 맨 마지막 거가 얘는 사이시옷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옷이 이렇게 들어간 것만으로도 요 소리가 날 수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순서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인데 시옷이니까 끝소리 규칙하잖아요. 근데 디귿이 기억을 만났네. 그래서 얘가 된 소리 되게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설명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분은 기본이니까 다 아는데 높아심에 한 번 더 설명한 거지만 실제로 문제에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사이시옷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헷갈리는 애들 그런 애들이 문제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대표 주자들이죠. 그쵸? 자, 이거 하나씩 이유를 볼게요. 얘네들은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해닝과 나무꾼은 사이시옷을 안 넣죠. 이유가 뭐죠? 첫 번째 규정에 어긋나요. 얘네들은 파생어라서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합성어가 아니죠. 합성어에서만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총목과 대가 얘네들은 왜 안 들어갈까요? 얘네들은 한자 플러스 한자라서 사이시옷을 안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에 한 가지 얘가 더 뭐가 나오냐면 내가 여기다가 살짝 적어놨죠? 전세방. 전세방은 한자 플러스 한자라서 사이시옷 안 넣어요. 근데 이게 헷갈려요. 왜 헷갈린 줄 알아요? 새방이 있거든요, 여기. 새방은 한자 플러스 한자의 예외 단어라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데 전세방은 사이시옷을 안 넣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한자 플러스 한자라서. 요것 때문에 틀리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바보예요. 자, 그 다음에 머리말, 인사말, 고래기름. 얘들은
표준 발음 자체가 머릿말, 인사말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했죠. 표준 발음이 머리말, 인사말, 고래기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인숏을 안 넣는 거예요. 요게 진짜 잘 나와요. 그렇죠? 여기 지금 너희들 531 교재에도 얘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층, 나무 껍질 이런 애들도 이 효과가 안 나서요. 뒤에 이렇게 치읓이 거센 소리가 오거나 나무 껍질처럼 된 소리가 이미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으면 이 소리를 낼 수가, 된 소리 대기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아예 사인시옷을 안 넣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인시옷은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설명 많이 했으니까 선생님 자료에도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거 보시면 돼요. 62페이지에 그 녹색 박스 있죠? 이 녹색 박스를 잘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띄어쓰기 한번 해볼게요. 띄어쓰기에선 사실은 어려운 게 뭐냐면, 어려운 게 보조용언, 본용언이 어려워요. 본용언, 보조용언이. 본용언, 보조용언이 어려운데 이 책에는 그게 본용언, 보조용언을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다루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아예 그 설명 부분에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냥 진도대로 나간다고 하면 그 띄어쓰기에서 본용언, 보조용언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가 본 걸로 보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띄어쓰기에서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 몇 가지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자, 어쨌든 자, 봐봐. 자, 이게 할 수 없다에서 이 수 있죠, 수. 이 수는 의존명사예요. 의존명사라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할 방법이 없다. 어떤 도리가 없다. 약간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일 때는 이렇게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할 수 없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할 수 없이 이런 애들은 아예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붙여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를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아는 것, 이건 의존명사의 사례니까. 자, 떠난 지 같은 지도 의존명사인데 얘도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봐봐. 이렇게 떠난지 안 떠난지, 할지 말지, 뭐 하든지 뭐 말든지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때만 이렇게 의존명사로 사용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떠난지 안 떠난지라고 해서 이렇게 뭐뭐한 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닐 때는 어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요거 구분 잘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띄어쓰기에서 화제가 되는, 자,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이겁니다. 만큼대로 뿐 같은 애들이에요. 만큼대로 뿐 같은 애들은 얘네들이 어쩔 때는 조사로, 어쩔 때는 의존명사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영수만큼 너대로 라면뿐 이렇게 쓰면 붙여 쓰는 거죠. 자, 그런데 뭐 먹을 만큼 먹어라, 될 대로 되라, 할 뿐이다 이럴 때 있죠. 이럴 때는 띄어서 얘네들이 의존명사로 쓰이거든요. 자, 구분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구분하는 방법은 요 앞에 오는 단어들을 보셔야 돼요. 요 앞에 오는 단어가 체언인 경우에는 얘가 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원리죠. 조사는 보통 체언에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사로 쓰일 때는 이렇게 앞에 체언이 온다는 거. 그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자, 같이 있죠, 같이. 너같이 바보 같은 놈이 있어. 이런 거 있죠? 자, 같이는 조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는 그냥 다 띄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10원, 몇 마리, 매, 등 같은 이렇게 단위 명사나 이런 등 같은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띄어 쓰는 의존명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기는 본문에 이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띄어쓰기 잘 보고 선생님이 여기 있는 그 예문들 중에 혹시나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자, 그런 거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딱 하나만 좀 볼게요. 자, 하나가 몇 번이냐면, 몇 페이지냐면, 잠깐만요. 13번? 3번 있네요, 3번. 64페이지에 3번 한번 가보세요. 이게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1번과 3번 보기가 있는데, 그 1번이 떠 있어 이거 있잖아요. 떠 있어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본용언, 보조용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은 안 해놓고 여기 이제 그 보기로는 나왔어요. 떠 있어는 이게 띄어 쓰는 게 원칙이지만 붙여 써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고 그다음에 그 3번에 좋아할 만하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할 만하다 있잖아. 그치? 좋아할 만하다도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예요. 전 본용언 보조용언 관계니까 얘도 원칙적으로는 띄었어야 되지만 붙였어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붙였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치? 왜냐하면 이게 너희가 본 예문인데 얘를 이렇게 띄어 쓰거나 붙여 쓰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해놓은 경우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죠? 자, 여튼 시험 다들 다 잘 보시고요. 선생님 지금 맞춤법은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어떻게 하라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처음에 문법 공부를 하세요. 맞춤법, 의문. 의문은 이제 복습이니까 좀 짧게 거기는 본문, 예문들만 쫙 보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맞춤법, 의문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문학을 쫙 정리하세요. 문학을 쫙 정리하고 그리고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맞춤법 의문을 다시 보세요. 이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조금 되게 컴팩트하게 공부하고 그냥 일찍 자요. 일찍 자. 한 6, 7시쯤에 자버려. 자, 일찍 자요. 일찍 자고 다음날 약간 또 공부할 시간에 또 아침 새벽 시간에 공부를 하든 그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짧고 효율적으로 전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까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어떻게? 학교 선생님의 프린트나 설명이 제일 먼저 우선순위. 그 다음이 이제 교재. 교과서의 문학 같은 경우는 다 교재나 자습서. 그리고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정리 프린트. 그리고 문제에서 틀린 것들이나 조금 het갈렸던 거 체크해놨죠? 그거 한번 쫙 읽고 자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방식으로 그 순서대로 공부하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막 이거저거 폈다가 넣었다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선생님 순서를 지켜갖고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자, 시험 잘 보십시오.